걔가 필리핀에 와서 무인도를 500만 원 어느 주 사가지고 애 7명 낳고 거기를 파라다이스처럼 만들어서 살았던 걔가 프랑스 그렇지.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때 그 형이 나이키의 디자이너였어. 디자이너였는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쉬었던 거 생각이 나.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미권의 영향이 강해서 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수명을 다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복 받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보완이 돼. 그렇죠. 이게 강한 거고 그렇죠. 얘네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상대적으로 약해. 다 약한 거야. 그냥 뭐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내가 조직을 위해서 있어? 근데 저도 원래는 약간 놀자주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주의예요. 내가 젊었을 때 어떤 내가 20대 중반 때 나이 40살에 대학생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4번째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 근데 재밌어. 팍팍 다 시켜. 그래서 언제까지 대학에 다닐 예정이십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대학을 다녀보겠다. 그래요?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회에 자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어떤 계속 유형무형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게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가 보다. 없는데 나도 능력만 되면 저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사회의 잉여들이 있잖아요. 네. 예술가도 잉여일 수 있어. 예를 들면 문학이 무슨 물론 한강처럼 되면 되겠지만 누구나 한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잉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너무 필요해. 사회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런 것도 다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밸런싱이 깨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인간이라는 거는 믿으면 안 된다. 우린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 주건 내가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항상 경계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사는 게 저의 주의예요. 우리는 형제야, 브라더야. 나 안 믿어. 내가 무슨 네 브라더야. 언제 배신을 했는데 이런 스타일이거든 나는. 우리가 전부 언제든 악해지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계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자라는 그 시스템은 사회를 골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 들수록. 맞죠. 맞는 말인데 이제 걔는 그래서 이제 사회는 무슨 사회야. 상관없어. 우리가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주제를 영어로 한번 돌려봐서 우리가 사랑 어떤 광인들의 사랑도 다뤄보고 진짜 이 예술을 주제로도 다뤄봤는데 저는 아무르라는 영화를 보고서 야 진짜 내가 프랑스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회 참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줘. 그래 자의식 강하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구속 안 받고 살아. 근데 늙고 병들어. 어쩔겨? 이런 그 마지막 단계에 대한 그렇지. 그 삶의 마지막 어떤 그렇죠. 그게 너무 적절한. Y a quelqu'un? Y a quelqu'un? Maman? Tout à l'heure, quand je suis entrée, je me suis rappelé comment je vous écoutais toujours faire l'amour quand j'étais petite. Ça me donnait le sentiment que vous vous aimiez et qu'on resterait toujours ensemble. No, it's not okay. Qu'est-ce qui se passe? Tu ne vas quand même pas malmener ton image sur tes vieux jours. Je m'en garderai bien. Mais c'est quoi mon image? Tu es un monstre parfois. Assieds-toi. Non mais je veux pas m'asseoir. Qu'est-ce qui se passe ici?
아모르라는 영화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부부인데 노부부죠. 노부부가 여자의 경우는 이제 피아노 선생님으로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식탁에서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서 반신불수가 되고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그 노 남편이 계속 이제 그 케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의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을 뭐 마감시키고 본인 또 떠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정말 우울했는데 우울하지만 몇 날 며칠 동안 그 여운이 남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이 보고서 그런 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프랑스 젊은이들은 뭐라고 프랑스 표현할까요? 젊은이들은 안 봐요. 안 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프랑스 젊은이들도 요즘 다 그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는 거지. 그게 예술 영화의 브로드웨이 영화를 보는 거지. 그럼 예술 영화를 안 봐요? 예술 영화의 전반적인 관객이 이제 그 노령화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프랑스 그 감독은 오스트리아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미카엘 하나키인데 되게 프랑스 자본으로 만들고 프랑스 배우들이 나오고 프랑스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만이 사실 만들 수 있는 영화예요. 프랑스 자본으로. 그 죽음을 전혀 이렇게 감상적으로 윤색하지 않고 바라보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러면은 괜히 그런 영화 보고 이상한 그 멜랑말랑한 영화 보고 위로가 하나도 안 되거든. 제가 진짜 힘들 때 그런 영화 보면 바로 와닿아. 그렇죠. 그게 옛날에 그 잉마르 베르메르 스웨덴의 유명한 예술 영화 감독 있잖아. 그 사람 영화 젊었을 때 보면 뭔 소리야. 힘들어. 근데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들 때 영화 보잖아요. 그럼 진짜 그게 와. 제가 정말 힘들 때 봤나 봐요. 저는 그 영화가 몇 날 며칠 그 여운이 남더라고요. 나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프랑스 말로 엄마하고 그 뭐 아프다 이게 말이 비슷한 메르하고 뭐 말 이런 말인데 결국 그거를 나중에 처음에 무슨 말인지 계속 왜 그 말 바보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해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그거에 이입해가지고 해독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 캠프에 갔는데 엄마를 그렇게 막 했는데 엄마가 응답하지 않고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 경험을 딱 떠올리면서 와이프를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야, 그런 그 수십 년을 살았어도 사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가에 보내줄 수 있을까? 나는 그거를 그게 신중하게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그게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그 첫 씬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원신 원컷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1분 이상이 가요. 첫 장면부터 그 문을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한 컷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계속 하는데 계속 카메라가 따라다니죠. 와, 이 씬 정말 엄청나다. 처음부터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그 제작자들 만나서 그거 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기억이 나네요. 컷한 거 아니라고 그랬지. 우리 또 그런 거 확인해야 돼. 혹시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미켈 하나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날카롭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도 무슨 그 멍청한 질문하면은 바로 까지는 스타일이야. 그치. 그 자기 영화를 미국 영화로 리메이크한 게 있어요. 그 얘기 너무 웃겨요. 미국 영화 리메이크작에 프로듀서를 5m 안에 들어오질 못하겠대. 거의 벌레 취급을 하는 프로듀서를. 왜요? 재수없다고. 저 돈 많아하는 놈. 이렇게 하면 꺼져. 미국 가서도 못 보겠대.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예술가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그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너무. 엠마뉴엘 리바라는 여배우거든. 그 여배우가 젊었을 때 뭐 히로시마 내사랑 이런 데서 아주 우아한 여자고 프렌치한 프렌치 쿨 이런 대명사. 남과 여에서. 근데 그런 배우들이 이 자기 통솔되지 않는 육체를 막 갖고 하는데 특히 엠마뉴엘
내가 한때 저 히로시마 내 사랑 보면서 완전히 그랬던 배우인데 이제 그게 어떤 연기로 그걸 커버하겠어요. 어떤 분장으로 커버하고. 그렇죠. 그건 뭐. 그런 게 참 배우의 힘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영화가 주는 어떤 묵직한 주제는 결국 어떻게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그 존엄한 죽음, 그리고 이제 나이 듦에 대한, 돌봄에 대한 다큐에 원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일본 취재도 많이 다녔고, 일본이 우리보다 한 15년 앞서 있거든요.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그리고 요양병원도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취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영화는 너무나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느린데 이 호흡이 정말 리얼이야. 맞아. 그래서 참 대단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태호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늙어감이나 소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그 죽음이 두렵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이 두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특히 이제 치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이제 고령화 되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 갔을 때 치매의 가장 권위적인 그 박사님, 오이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저는 이 노화와 소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풍 이렇게 낙엽 지는 걸 보여주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말장난 같잖아. 껍데기 같잖아. 그랬는데 결국 그분의 삶에서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받아들임? 이건 이걸 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받아들이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나요? 노력해야죠. 그거는 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주사를 만약에 맞아야 돼. 우리 어릴 때 물주사 맞잖아. 너무 무섭잖아. 계속 줄이 앞에 오면 뒤로 가고 하지만 맞아야 되는 거라면 그냥 순응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복선을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기척이라고 할까? 영화 초반에 비둘기 들어오고 막 누가 문 열어놨어. 이게 흔한 클리셰로 보면 이제 비둘기가 성령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 몇 번 반복돼요. 2번 들어오죠. 그 기척이 들어오는 거에서. 근데 간호사가 이런 걸 수정됐을 때는 그 불같이 화를 낸단 말이야. 그 남편이 해고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또 했을 때는 막 그 환상에서 나오죠. 막 문 열고 나가니까 뭐. 근데 어느 순간 그 기척에 대해서 자기가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거부하려고만 하잖아요. 자꾸 문 밖으로 왔는데 꺼져! 그래서 문 닫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의 기척을 지금보다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면은 이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좀 다루지 않을 거다, 죽음은. 근데 우리는 지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하잖아. 진시황처럼 다 생각하고 있어. 몸에 좋은 거 계속 먹으면서 80대로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젊은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문제예요. 그럼요. 특히 저는 텔레비전 같은 거 켜면 계속 맛있는 거 먹는 맛집이 나오고 다른 데 들리면 계속 살 빼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 건강 얘기, 도대체 몇백 살을 살려고들 일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어떻게 하면 인생이 완숙되고 정말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의 마지막 질문은 그건 알겠는데 이제 내려놓는다, 받아들인다, 그럼 편해진다. 뭐 어떻게 내려놔야 돼? 용감해야 돼?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좀 경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 쉽지는 않고 그거는 마음의 수련도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지. 네, 하루아침에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놔지는 건 맞아요.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결론을 누구도 내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오늘 도시 너무 제가 깊이 빠져들었네요. 도시멘터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 프랑스 파리 낭만과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아주 궁극적인 질문에 끝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는데 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 우리가 좀 아직 더 못 깨어났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파리에 있어 아직. 내려놓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여튼. 그래, 이제 끝나고 우리 얘기하기로 해요. 그래.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얘기에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추천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 오바.